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옆에 있는 분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12만 청소년의 공부 멘토 구슬주 작가님 모시고 초등 공부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습관 멘토 구슬주로 활동 중인 남주희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책 내셨죠? 네, 이번에 구슬준의 공부의 숲이라는 네. 공부법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쌤엄마TV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작가님이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그때 106등에서 전교 1등으로 네. 성적이 폭풍 성장한 그런 네.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이제 네. 전교생 264명 중에 106등을 했어요, 국어. 네. 혹시 국어. 그럼 반에서 한 몇 등 정도인 거예요? 한 10등? 반에서 10등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중위권에서 네. 중위권 정도건죠. 근데 이제 제가 하다 열심히 공부법을 시도해보고 또 자기주도 학습도 해보고 학원도 다니던 걸 끊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국어는 이제 전교 8등까지 오르게 되고 수학과학은 전교 1등까지 오르게 되면서 졸업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고등학교 때까지 쭉쭉 계속 잘하시고. 네, 고등학생 때는 네. 저희 전교권에 들어서 1.2등급으로 우와, 내신 내신을 졸업을 하게 1.2등급이요? 네. 오늘 좀 낱낱이 그렇게 공부가 성장하게 된 것을 제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초등 때 어떻게 공부를 했더니 좀 이건 좀 아니었다 싶은 게 있죠.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네. 이건 좀 아니었더라. 네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네. 초등학생 때 완전 학원 뺑뺑이를 다녔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한 3, 4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영어학원에 가서 밤 9시에서 10시에 돌아왔어요. 네. 그럼 또 왔다 와서 또 숙제도 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그러니까 다 못하고 또 학교에서 막 선생님 몰래 쉬는 시간에 막 좀 어머. 하다가 또 급하게 하고 그런 학생들 꼭 있죠. 있어요. 학교에 그런 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다음날 학원 가오면 또 잠을 또 못 자서 또 졸고 이러는 거에 반복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그러면 학원을 초등학교 때 영어랑 수학도 다녔어요? 네, 영어랑 수학을 다녔는데 이제 영어 학원을 거의 메인으로 다녔고 네. 이제 수학을 좀 서브로 다녔는데 네.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네.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죠. 저 올바르게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시간을 네.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학원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보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원해서 보내준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학교를 다닐 때 네. 그 모든 친구들이 학교를 끝나면 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연하게 네. 학교를 끝나면 학원에 가는 거야. 나는 이걸 학원에 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꼈던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네네네. 내가 안 가면 내가 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다닌 케이스네요. 맞아요. 그러면 학군지였어요? 네, 그 도시에서 좀 이렇게 그 동네가 네.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수원이라고 하셨죠? 네네. 수원에서 학군지였는데 열심히 시키는 동네여서 네네.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니까 나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불안해서 네.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중학교에 딱 갔더니 너무 안 좋았던 거죠. 네, 중학교 때 네.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엄청 잘 나온 학생은 아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도 내가 좀 잘해보려고 간 거죠. 이제 노력을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번엔 진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네. 수학은 과외만 하고 네, 수학 과외만 남기고 나머지를 끄는 거예요, 다. 끊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해서 인강으로 네, 중학교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를 네. 하면서 그런 친구 요즘에 많더라고요. 네네. 아까 학원에 내가 나랑 수준에 맞으면 참 좋은데 수준에 맞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다 맞아요. 받고 그리고 시간 낭비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러면서 성적은 오르지 않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 때 가장 그런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수업이 그러면 대형 학원에 갔었던 네, 대형 학원에 게 나를 맞췄던 거. 근데 이게 좀 네.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제가 1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똑같은 학원에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네, 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둘 다 봤는데 네. 초등학생 때 저랑 동생이랑 같은 레벨이에요. 어떡해. 너무 언니로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어떡해. 그럼 같은 반에 가는 거예요? 같은 레벨? 그래서 네. 학원 선생님이 네. 엄마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제 주위 학생이 네. 좀 레벨이 같게 나왔는데 언니로서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 한 단계로 높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떡해.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네.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내 레벨보다 너무 높은 데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수업을 다 못 알아듣고 또 그쵸. 급급히 학원 숙제는 해가는데 근데 또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그때 이제 엄마가 봤을 때는 너가 학원이라도 가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야. 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죠. 생각이 되죠. 공부를 너가 원래 좀 동생보다 못하지 않냐. 학원을 가니까 너가 중위권이라도 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어머머, 속상했던 게 자괴감. 네, 나 공부 너무 못하는 사람인가? 어머, 어떻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죠. 너무 안 좋네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부모님한테 선포를 한 거죠. 나 영어학원 그만두고 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보겠다. 인터넷 강의로. 어차피 나 학원 다녀도 지금 중위권이야. 나 혼자서도 중위권 할 수 있어. 네. 근데 혼자 하니까 점점 이 공부 방법을 알게 되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그 맛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공부 방법을 꼭 네. 저희 영상에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럼요. 네네네. 그럼 초등학교 때 그렇게 대형 학원에 나를 맞춘 게 잘못되었었다. 네네. 내 속도에 가야 되는데 그 대형 학원에 가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이제 왜냐면 수업을 못 따라가는데 숙제는 해야 되겠고 맞아요. 이런 부담감이 아마 이런 거 느끼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분명히 막 밤에 있을 울면서 숙제하고 네. 그리고 막 그 다음날 되면 학원 가기 싫고 네. 왜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맞아요. 이건 되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시면서 반드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구슬즈 작가님은 초등 때 혹시 방과후 교육이나 네. 사교육 중에서 이걸 정말 받기 잘해뒀다 이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네네. 게 있을까요? 저는 영어 스피킹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4명에서 영어 스피킹 수업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교재가 따로 막 특별하게 막 쓰고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영어를 단어도 말하면서 외우게 하고 테스트도 쓰면서 테스트가 아니라 말하기 테스트하고 그리고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끔 하는 그런 스피킹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뭐 문법이나 뭐 그렇게 한 게 네, 아니고 아니라. 실용 영어로 네, 실용 영어. 그냥 진짜 회화하듯이 네, 회화하고 툭 하면 뭐 영어로 이제 선생님이 대화를 하면은 A를 말하면 내가 B를 바로 대답해야 되고 이렇게 대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때 그게 영어를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급하시다 보면 중고등이 약간 문법 위주로 네, 나가고 독해 위주로 나가는데 초등 때는 듣기 하고 말하기를 먼저 해놓으니까 영어에 대한 흥미가 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법을 파고 처음부터 이러면은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배우고 싶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영어 그 스피킹 수업이 너 어디 가? 나 어디 가고 있어. 야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런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가 저절로 스며드는 거예요. 맞아. 스며든다. 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사실 이 스피킹 했던 것 덕분에 사실은 이게 기초가 됐지. 그렇죠. 영어 학원에서 막 문법 교육하고 단어 외우고 그게 기초가 아니야. 맞아요. 네. 저도 초등은 그 기초가 그런 듣고 말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 맞아요. 생기면서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문법에도 늦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건 우리도 한국어 배울 때 엄마 뭐 아빠 밥 먹었어요?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국어 시간에 이런 게 문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초등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듣기하고 말하기 중심 또는 간단하게 뭐 그림책 읽기라든지 맞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법부터 들이민다든지 뭔가 그렇게 문제 푸는 또는 단어를 외우는 그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좋은 예시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초등 아이들이 중고등 가서 자기주도 학습자로 하려면 초등 때 애들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우리 초등 아이들의 공부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초등학생 때는 내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루틴 되게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 내가 학교 선생님의 이제 수업을 듣고 어떤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할 것이냐 또는 언제
국어 공부를 하고 언제 과학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한번 스케줄링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맞아, 연습 네. 필요해요. 네. 그래야지 자기 준비물도 알아서 전날 챙기는 연습. 맞아, 되게 중요해요. 그거 자기 관리 능력, 시간 관리, 자기 관리. 맞아요. 초등 때 이걸 배워야 돼요. 맞아요. 이걸 안 하면 중고등학교에 가면 엄마도 너무 힘들어지는 힘들어요. 거죠. 이거 네. 기록을 해보고 내가 이거를 지켜보는 것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연습을 해보아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네, 기록하는 네. 것도 연습이 맞아요.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여기 뭔가 있죠. 제가 오늘 루틴 노트라는 거를 이제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건 네. 저의 이제 두 번째 책이었어요. 이제 네. 세 번째가 공부의 책이고 이게 네. 두 번째 이제 루틴 노트인데 이게 이제 초등 친구들이 예. 여기다가 이제 자기 플래너를 기록할 수 있는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이제 물론 저는 이렇게 플래너를 만들었지만 저 플래너가 꼭 아니더라도 초등학생 때 이렇게 내 시간을 네, 내가 맞아요. 기록해보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제 컨텐츠가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몇 시에 일어날까?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그리고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 내일 아침에 난 어떤 공부를 하고 방학 숙제는 몇 시에 하고 학원은 몇 시에 있구나를 기록하는 그런 연습을 컨텐츠로 담은 거예요. 제 아, 구슬 그렇구나. 유튜브가. 구슬지 유튜브가 그렇구나. 네, 영상 맞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공부법도 중요한데 이게 루틴으로 만드는 그리고 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는 거 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좋아요. 그러면 수학 선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 선행은 개인적으로 이제 네. 고학년 올라가면 한 학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아, 저도. 네. 저도. 네. 왜냐면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시간과 그 양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쵸. 네. 시간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되고 네. 무엇보다 학교 선생님 수업을 딱 들었을 때 네. 아, 이거 내가 좀 아는 거니까 쑥쑥쑥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 선행을 좀 해놓으면. 맞아요. 애들 좀 자신감이 좀 맞아요.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것 저희 반 때문에. 애들도 그래요. 네. 좀 이게 여름방학 때 이때 선행 한 학기 정도 예습해온 애들은 눈빛이 달라요. 저 달라요. 선생님 네. 저 그거 좀 제가 설명하면 안 될까요? 네. 막 그러거든요. 네.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한 방학 학기 정도. 때는 예.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예습, 네, 예습을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가능하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무리한 선행은 No, 진짜 절대 그거는 저는 중고등학교 올라갔어도 전 딱 한 학기만 선행했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다 그랬는데 네네. 대부분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다 잊어버려. 맞아요. 미리 다 선행되면. 맞아. 이게 학교를 딱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은 네. 이걸 내가 방학 때 공부했었던 거를 기억해내야 되는데 맞아요. 뭐 1년 뒤 거를 해봤자 이미 휘발려서 다 날라갔어. 맞습니다. 이거 다 날라가요. 날라갔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지금 저는 6학년 담임 맡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예비 중1이잖아요. 우리 네네. 아이들. 아, 그죠. 예비 중일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예비 중일 아이들. 예비 중일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내신을 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공부법을 알아가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쵸. 시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시험도 이제 연습을 해보고 공부법을 알아야 내가 거기 적용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은 게 이거는 이제 내신 노트. 구슬지 내신 노트? 네, 요거는 이건 뭐예요? 딱 이제 내신,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래너예요. 그 그래서 플래너예요? 네, 중간고사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 이것도 계획 짜는 거구나. 네, 그리고 또 여기 안에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를 학교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자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막 네, 스티커 붙이는 거 있지 않아요? 스티커는 루틴 노트에. 루틴 노트에 있고, 네. 이거는 내신 노트에. 내신 노트는 이제 예비 중학교 친구들이 필요한 네.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 그 공부법을 적용해봐야 되니까. 적용해봐야 되니까. 네. 맞아요. 제가 더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일부 영상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작가님이 이번에 구술준의 공부의 숲을 출간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어서 인터뷰를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요거를 좀 선물을 해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중고등 학부모님이시라면 이 구술준의 공부의 숲이 되게 많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2부 영상에서 공유해 주실 네. 거죠? 풀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고등 공부 전반에 대한 그런 학교 선택이라든지 예비고일 준비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2부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12만 청소년의 공부 멘토 구슬주님이 직접 네. 댓글로 그 고민을 다 적어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에 2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